1월 13일 목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경주 황리단길과 포항 효자동 등 지역의 골목 관광 상권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황리단길은 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효자동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경쟁력이 요구됐는데요. 한국관광공사 관광 컨설팅팀 박나래 차장과 자세히 알아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관광공사 박나래입니다. 네, 한국관광공사에서 골목 관광 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했다고요? 네, 2010년 이후 이제 리단길 등의 골목 관광 상권이 전국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2년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임대료 등의 폭등으로 관광 상권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 점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 관광공사 관광 컨설팅팀에서는 이러한 관광 콘텐츠들을 단순 관광객 유치의 목적이 아닌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역 관광 상생 모듈이라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골목 관광 상권 파트는 공생 공존할 수 있는 골목 관광 상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상생, 경쟁력, 협력을 대주제로 한 해당 골목 관광 상권을 빅데이터와 통계 자료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이제 언택트 소비가 급증하면서 골목 상권의 매출이 금감하였지만 근교 관광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이제 슬세권이 뜨고 있는 점, 팬데믹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으면서 골목 상권도 위생이나 안심 그리고 디지털 전환 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관광 상생 모듈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 지역 내 골목 상권의 현황을 진단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 및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출발하였습니다. 네. 네. 이 전국의 골목 관광 상권 가운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경주 황리단길과 포항 효자동 이 분석이 됐는데 우선 황리단길부터 살펴보죠. 이 황리단길은 MZ 세대 감성형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관광 네. 상권으로서 어떻게 진단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통신 빅데이터로 방문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제 외지의 20,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상권이었는데요. 네. 이 MZ세대 감성형이 외지의 이제 20, 30대가 많이 가장 방문하는 그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주변의 대릉원이나 황남 고분군 등의 역사 문화자원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그 전체 상권 중에 외식업이 72%를 차지하면서 카페와 맛집으로 유명한 소규모 필지로 구성된 상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쾌적성 측면에서는 현장 평가 결과 이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고 안전이나 위생에 대한 보행 안전이 낮은 편이며 주차, 쓰레기, 소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피해 인식이 전체 지역의 평균보다 높은 편으로 주민들이 혼잡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황리단길의 인기가 관광객 사이에서 급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점포들은 계속 개업 중이었는데요. 네. 개별 공시지가 또한 경주시 전체의 3.3배 수준이었습니다. 신생 점포 1년 생존율은 87.5%였지만 5년 후에는 60%로 떨어지고 평균 영업기간이 6.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하지만 거버넌스적 측면에서는 2015년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계기로 역사 도시로의 정체성이 강화되며 주민협의회 등의 3개의 자치 조직이 황리단길 안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네. 이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의 상생이 좀 더 필요한 걸로 진단이 됐는데요. 그럼 이 황리단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 저희가 제안된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관광 경쟁력 측면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재구성을 통한 지역 매력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근교의 전통 관광지와 연계하여 황리단길 내에 전통 한옥 점포 등을 발굴 지원하고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네. 오래된 거리를 지켜온 전통과 연계해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황리단길만의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인근 야간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 체류 시간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등 황리단길 밤 산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상생 측면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함께 지역 주민이 혼잡함을 인식할 수 있는 투어리스피케이션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하는 상품 기획, 지속적인 상권 모니터링 실시, 도시 계획을 이용한 소규모 상점 보호 정책 수립,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 마련 등이 있겠습니다. 네. 네. 거버넌스적 측면으로는 민관이 결합한 골목길 활성화 사례가 아직 없으므로 민과 관이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에서 상생 동반 성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네, 음. 지역 전담 마케팅 조직이란 DMO라는 조직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 홍보 및 상권 내 사업 추진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주민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대두되는 문제가 이제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한 기존에 영업하던 곳들의 쇠퇴, 그리고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서 소음이나 쓰레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상승입니다. 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거는 좋지만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마냥 반길 수만 없는 게 현실이지요. 네. 네, 또한 상인에게도 임대료 급상승으로 인한 영업 지속이 어려운 점 또한 해당 골목 상권이 오래 지속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도 이번 진단 시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의 요소를 보기 위해서 공시지가나 임대료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여 가격이 얼마나 이제 빠르게 올랐는지를 보고 갭 폐업률을 확인해서 상권이 이제 건강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네. 네, 또한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행 환경이나 안전 위생성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네, 주민 설문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직접 느끼는 피해 인식도 조사하였습니다. 음. 황리단길의 경우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 인식에 대해 5점 만점에 3.4점으로 네. 이제 평균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이에 이제 지역 상인과 주민 관광객 모두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5점 만점에 3.4점이라는 게 5점에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효자동으로 가보죠. 여기는 이제 효자시장 쪽 상권을 말하는데요. 포항 시민들은 뭐 효리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효자동은 생활 밀착형 관광 상권으로 분석됐는데 효자동 상권은 어떤 진단이 나왔습니까? 네,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길 일대를 말하는 효자동의 경우 중간에 전통시장인 효자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생활 밀착형 골목 상권으로 전체 필지의 70.5%가 중소형 필지로 굉장히 작은 점포 등이 많이 있는데요. 네. 요즘 들어 젊은 감성의 카페, 식당, 공방 등이 들어오면서 효리단길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근에 폐철도 재생 철길습, 영일대 호수공원 등의 연계 관광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에서 40대의 현지인 비율이 72.6%로 가장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와 추천 의사가 설문조사 결과 모두 5점 만점에 3.9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좁은 길목이 많아서 보행이 어렵고 주차 등의 편의가 좀 어려우며 최근 방문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혼잡에 대한 인식 및 지역 주민의 피해 인식이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역사가 있는 골목으로 폐업률이 0.5%, 평균 영업기간이 10.1년으로 신생 점포의 생존율도 1년은 100%, 그리고 3년 지속된 점포들이 90%였습니다. 네. 네, 또한 중기부의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참가하신다든지 효자시장 상인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상권 활성화 노력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효자동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지역 정체성과 스토리를 반영한 관광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요? 네, 효자동의 경우 진단 결과 다양한 업종이 혼재하고 있고 네, 전국의 포항 말고도 효자동이라는 지명이 다수의 소재에 있는 바 포항 효자동만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지역 정서에 맞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을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효자동은 2015년에 달팽이 책방이라는 독립 출판 서점이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전통시장만 있던 골목에서 새롭게 효리단길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다양한 독서 모임과 클래스, 전시, 음악 공연 등을 이 서점에서 운영하면서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서 이런 문화적인 면을 부각시켜 효자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입소문을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효자동도 황리단길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불편과 임대료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죠?
네, 또한 이제 효리단길도 방문객이 많이 늘어나고 상권이 발전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상권 범위 내 공시지가가 포함시 난구, 개별 공시지가의 2배 수준에 육박하면서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예방 및 지역 주민의 정주권 보호를 위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피해 인식과 관광에 대한 적대감, 포용성 증대 방안을 위한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서울의 북촌 같은 경우도 이제 거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봐서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 여기서 했던 게 이제 정숙 관광 캠페인처럼 이제 관광을 할 때는 주민을 생각해서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거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골목 관광 상권 경쟁력 분석 결과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덧붙일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보통 관광의 관점에서는 관광객 방문자 수 그리고 유치에 중점을 두시는데 사실 지역 정부의 입장에서는 골목 상권은 이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서 진흥 정책을 추진해야 거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담당자로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정말 하나하나 각자가 매력 있고 흥미가 있는 골목 관광 상권이었거든요. 네. 이러한 장점이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공사 관광 컨설팅팀 박나래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